예, 박선학 의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자긍심을 가 있고 또 온 세계가 주목하는 이 새마을운동, 이게 민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시작된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전국으로 봐서는 이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것 또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을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세계화를 추진해서 인류 공연에도 기여하고 또 지구촌 빈곤 종식에도 전직 이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기대가 있었는데 저도 동의하고 이런 일을 해주시는 이송종 대표이사님 그리고 조성희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2022년도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간 종합청년도 평가 결과 2등급을 받으신 것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의 오늘 행감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시는데 또 우리 도는 그게 잘 되도록 지원해 주는데 우리 의회도 거기에 맞추어서 더 잘 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차원에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의 출발이 제가 어릴 때인데 보면은 주로 말 안기를 고친다든지 뭐 또 지붕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하드웨어 변화를 통해서 정신 운동으로까지 성장한 운동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는데 아주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경험을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동남아 이런 데에는 그대로 그걸 가져가서 해도 그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본의원이 꼭 말씀드리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것은 저처럼 그런 세대를 살아온 세대들은 새마을운동을 참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이 특히 MZ 세대도 이 새마을운동을 잘 이해하고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새마을하면 뭐냐? 상징적으로 보면은 새마을 모자 입고 새마을 옷 입고 어째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MZ 세대가 이런 새마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 있지만 우리 모두보다는 오늘 지금 이성종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새마을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1차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두 가지 일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특히 MZ세대, 새 세대에게 새마을 정신을 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교육이고 다른 거 하나가 이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세계어재단의 이름을 새마을재단으로 바꿔서 국내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천명했고 그 핵심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 후속 세대에 대한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연수 이런 것을 각급 학교 청년 그다음에 젊은 공직자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 이제 홍보인데요. 홍보는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하던 홍보를 우리가 다양하게 하는데 뭐 유튜브도 하고 신문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경상북도 강조하는 메타버스 같은 것 접목해서
그런 홍보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새마을 축제 같은 거 기획해서 새마을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들이는 그런 유인제로 사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 중앙회도 일부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제 대학의 젊은이들 동아리들 연결해서 젊은이들이 새마을 전도사가 되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 재단이 올해부터 시작을 기획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교육, 홍보, 새마을 축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그 중에서 홍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이번에 행감 마치면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분의 실적을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지금 뭐 1분을 하고 있고 1분 계획 중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문하기 전에 제가 칭찬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행감할 수 있도록 두 권의 책을 주시고 또 제가 뭔가 알려고 하면 홈페이지가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홈페이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해관계자가 우리 의회도 있고 또 새마을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이해관계자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MZ세대도 다 이해관계자인데 가능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처리를 많이 거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찾으려고 했던 자료는 그 결산 보고서나 예산서 이런 것들을 여기 준 자료는 없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들어봤는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경영공지 안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 경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 제가 이제 그런 결산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 2021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궁금했던 걸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 자료에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어제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전화해가지고 가장 상냥하게 전화 받는 데가 새마을재단이었어요. 저는 얼굴을 본 적 없지만 신소연 대리, 박지훈 주임 아주 상냥하기도 하고 자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금 관련해서 기금 관련 뭐 이거 뭘로 하는가 싶어서 제가 번영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금에 관해서 조례가 없고 이 새마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게 관련된 규정이 뭔지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출한 자료 중에 이 기금하고 관련되는 회의를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이사회에서. 그래서 그 회의록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정말 빠르게 상냥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서로 1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선배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마을재단 기금이자 사용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재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이 노력을 했는데 방안을 제시했는데 거기 보면 2012년부터 그동안 300억이라는 엄청난 기금을 마련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을 것 같아요.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관리도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기술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적정하게 하러 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족한 운영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하겠다 이래놨는데 이 부분이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막 찾고 요구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기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경상적이지 않는 일상적이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거나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평상시 예산 가지고 평년 예산은 경비를 가지고는 집을 하나 지을 수 없는데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10년 정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모은다든지 그러면 그 돈은 집 짓는 데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족한 운영비를 활용한다. 이건 부족한 운영비란 말은 경상적인 지출이거든요. 일반적인. 그래서 이게 맞는가 싶어서 그 서류를 요구했고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기금관리규정 제4조에 보면 기금은 재단의 정강 4조에 규정된 재단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강 4조가 뭔가 싶어서 또다시 정강을 요구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작년에 행감받고 나서 많이 노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4조가 보니까 다 개정했어요. 올해 5월 25일 행감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1호부터 9호까지 기술하고 있는데 물론 이사님들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판단했겠죠. 본의원이 보기는 거기에 1, 2, 3, 4호는 생활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 운영 및 학술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쓰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 아닐까? 원래 재단이 매년 그냥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호도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새마을 교육을 이제 하겠다 이런 것도 통상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재단이 이런 생각이 보면 들고요. 7번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새마을 사업 수요 조사 및 사업 결과를 평가하게 되면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걸 가지고 기금 이자를 한다. 그 다음에 9호에 보면 그 밖에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그 밖에 가면은 여러 가지가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의 기금의 목적이 다소 이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부합하다고 본다면 제가 봐서는 여기에 제출한 그 부족한 뭡니까 운영비에 충당하는 방안이 잘못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부족한 운영비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서 하겠다는 뜻이 검토한다 하는데 지금 생각은 어떤 건지. 의원님께서 먼저 우리 직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해서 격려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고 자료가 풍부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 규정들을 봐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정관 2조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1600명에 이바지하는 목적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재단의 기본 사업인데 그 목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일체 경비 그것을 저는 목적 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나오는 것이 적법한 목적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해하기를 원본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자만을 가지고 활용한다. 그래서 원본은 유지하면서 이자를 어떻게 늘리느냐. 그래서 늘려서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면 도에서 지원금도 전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자립에 한 발 나갔으면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니겠나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를 우리 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이사님 제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금관리규정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 뭐가 기금인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재원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4호에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익금도 기금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이자를 기금이 아닌 게 아니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도 기금이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 때문에 이자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아니고 단지 전체 기금 중에 이자 부분만큼은 고려 활용하겠다.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자니까 된다. 이거는 조금 해석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네. 고민한다고 말씀드리고 네. 그 전에 제가 있던 재단에서 네. 원본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원본을 유지하는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장선상에서 원본을 유지하면서 이자만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해시부마을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3월달에 보니까 새마을 세계화 재단 설립 운영 조례를 거기서 새마을을 빼고 새마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새마을 세계화를 뺀 이유가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세계화 사업이 이제 10년 차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궤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되겠고, 두 번째는 대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새마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국내 인식 기반 이게 악양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사업만이 아니고 국내 사업을 잘해서 새마을이 총체적으로 잘 돼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바꾼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이사님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세계화만 한 건 아니고 국내도 했지 않습니까? 이 바꾸고 나서도 국내도 하고 세계화도 그러면 세계화 안 하는 건지 그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 본다면 세계화를 뺀 게 어떻게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답변을 추측해 내긴 했는데 여쭤봤고요. 계속 그러면 그 10년 이상에서 해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기반이 올랐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현재 하고 있는 그 외에 해외에는 새로 신설을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예. 주십시오. 새마을 아까 말씀하신 게 연장선을 국내 사업이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은 전에는 세계화 사업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우리가 간헐적인 연수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MZ세대 특히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다음에 젊은 공직자들 상대로 연수를 본격화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교육감하고도 MOU를 체결하고 지방인재 개발원하고도 알아서 그쪽에서 우리 코스를 개설해준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사방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재평생교육 개발원에도 우리가 강의를 넣기로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외 사업은 안정됐다고 했지만 거기가 완성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효율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 통폐합을 한다든가 사무소를 정비한다든가 그런 일을 하면서 신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은 지금 전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다녀갔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거기는 잘하면 국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그다음에 부탄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북도의 통상이나 뭐 이런 관광도로 생각해서 남미 부분도 하나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런 데를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탐색이 완료가 되면
예산 절차 발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가 참 한때 굉장히 어렵던 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참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참 외국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재단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화를 빼더라도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요. 특히 재단의 조성희 상임이사님께서 한번 제가 김천에 살고 있는데 김천에 한번 오셨어요. 오셔서 이 새마을재단의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사실 제가 몰랐던 걸 많이 배우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드리면서 하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뭔가 하면 그 새마을을 하면 정신운동이기도 하고 또 특히 경제적 성장 이것도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회의에 보니까 새마을 이렇게 마을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인력이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혹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론적인 연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새마을 이야기하는 과정이니까 우리나라 좀 추천을 해서 실제로 여기서 부딪히면서 일도 하고 배워가는 그러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럴 계획은 있으신지? 전하 의원님께서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70년대 농촌 중심으로 이제 새마을운동 했는데 그때와 확 달라진 게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들 위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옛날 방식의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결국 행복, 고독, 건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잘 살자가 물질적인 잘 살자보다 어떻게 노인 중심의 사회를 어떻게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이 없냐. 그래서 목표하고 접근방법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또 하나가 역시 그 거동이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을 활용한 그런 접촉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 좀 그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텃밭 가꾸기 그걸 오프라인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텃밭을 줘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걸 모아가지고 판매하게 하고 보일거리도 되고 조그만 용돈거리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피스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 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델들을 개발해서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제 자료 요청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행감에서 이 300억 기금이 이제 다 돼가니까 이자를 잘 활용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줬다고 여러 번 회의하고 그런데 그 기금의 용도가 가장 중요한 기금의 용도가 2022년 5월 25일 날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에 조항들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도. 그래서 제4조 사업에 대한 개정 전후 표를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 새마을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등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재단을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정말 세계에 알리는 빛내는 또 우리가 세계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는 말씀 저도 의원으로서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거 조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금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이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할 테고 이걸 근거로 기금 운영하는 거 맞죠? 뭐 행감 때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지만 그러면 이 법인 내에서 또 중요한 것들은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모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기금관리 규정을 보면 근래에는 2021년 2월 22일 날 1차 이사에서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6월 22일 날 4차 이사에서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근래에. 그런데 그 중에 제8조에 있는 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기에서 작년 2월 22일 날 8조 2항이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회의록을 받았는데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이원 6인을 5인을 1명 줄인 걸로 지금 기억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 회의록 그러니까 21년 2월 22일 날 혹시 오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왜 1위를 줄였을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거 확인할 동안 네. 이것도 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 중에 하나였는데 그 우리가 기금을 순세계 잉여금을 2016까지 사타급으로 안 쌓는 것에 대해서 대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우리 제가 보는 견해가 맞다면 기금관리규정 3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호, 2호, 3호 말고 4호도 말고 5호에 보면 회계 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도록. 혹시 요거를 순세계 잉여금하고 동일시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해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게 규정상으로는 이게 순세계 잉여금을 재단 자산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당시 행감 때 그런 의견이 있으면 요 규정 설명을 했었습니까? 그 당시 행감 때는 별도로 설명을 왜 안 했어요? 아, 드렸어요? 네. 드렸으면 그랬다고요? 2019년도에? 안 왔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별도로. 그게 내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기금 관리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의원님 어떤 의견 낼 수 있죠. 뭐 사실 이걸 못 봤을 수도 있고 보고로 낼 수도 있고. 그러면 불일치할 때 그 말씀하신 의원님께 추가로 여러 사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집에 가서 다 읽고 그래. 드리고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이게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우리 규정상에는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하는데 행감할 때 의원님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회에 상정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런 문제는 했습니까? 저희들 그 위원님들 이게 뭐 지적보다는 사실 이게 권유라고 생각했고 권유만 더더욱 그런 거 네네. 그래서 규정상에는 저희들 그 잉여금을 자산으로 넣을 수 있었지만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해서 별도로 자산 넣지 제가 않았습니다. 생각할 때는 업무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관리 규정이 있으면 이걸 근거로 해야 되고 또 의원님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걸 알면서 그런 말씀드릴 수도 있고 몰라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업무를 맡은 사람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이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죠. 그 전에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아까 그때 미처 우리도 이걸 못 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냥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요. 필요하고 다 뺐어요. 네? 집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읽고 있잖아.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279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정성과 이율 요거 가지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금리 시대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급격하게 지금 현재 금리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전에 약정했는 금리가 일주일 후에 1, 2% 올랐다면 제 개인 같으면 그 해지하고 바로 다시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런 적이 혹시 있는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예. 그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300여에 1%면 연 3억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사실은. 근데 이게 약정 그거 만기가 됐다 해서 갱신하고 나서 덤으로면 안 되는 거죠.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그러면 규정에 입에 게 없다면 제가 봐서는 일주일 전에 만기를 했는데 그때 6%였다 오늘 8% 하는 것 같으면 일주일 뒤에 그 갱신해야 되죠. 1년 계속 6%인데 누구 겁니까? 예, 그런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 그 규정상에는 그와 같은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아쉬움을 느꼈다면 이거 심의위원회에 회의할 때 참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에다 상정을 해야죠.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못했다면 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금리가 매일매일 변해요. 사실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면 가만히 둬야 되고 당연히 오르면 혹시 규정에 약정 만기일 중에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게 금지대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이사회 상정에서 개정해야 하는 됩니까? 맞죠? 예, 그거 좀 제가 요구하고요. 아 이제 요거 나왔습니까? 아까 예,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예. 2월 22일 날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을 했습니다. 아 정언입니까? 그러면 제가 오류가 있어요. 제가 거꾸로 한 줄 알고 왜 그랬을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 한 분이 어떻게 계시면 예, 더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이상 예, 이상.